비가 대지를 적신다. 빗방울이 열기를 식힐 즈음 어디선가 그들이 나타난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느린 삶을 살아가는 달팽이다. 빠름을 쫓는 사람들 곁에서 잊혀지고 사라져간 작은 생명. 그러나 달팽이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속도를 얻어 풍경을 잃어버린 시대. 유년의 추억 속에 살아있던 그 많은 달팽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멈추어 바라보면 무심해진 시선 가까이에 아직 그들이 있다. 푸른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 2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2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녀석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줄기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참달팽이 한 마리.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이다. 유연한 몸으로 겨우 위기를 벗어난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참달팽이는 홍도가 세계적으로 유일한 서식지다. 이 두 마리는 다른 종으로 보이지만 실은 같은 참달팽이다. 홍도의 참달팽이는 껍데기에 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참달팽이는 섬 곳곳에서 발견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폐교는 달팽이 같은 작은 생명들의 차지가 됐다. 참달팽이는 깊은 숲속보다는 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발견된다. 오직 홍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반도 고유종. 하지만 희귀성에도 불구하고 참달팽이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매년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홍도. 많은 사람들로 분주한 이 섬에 멸종 위기종인 참달팽이가 번성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 그 답은 텃밭에서 찾을 수 있다. 넓은 경작지가 거의 없는 섬의 특성상 판매가 아닌 주민들의 밥상을 위해 짓는 농사. 그래서 달팽이에게 치명적인 농약을 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마을의 당산숲이다. 당산이라 해갖고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서 거기서는 다른 산에서는 나무를 땔감을 해다가 불 떼고 옛날에는 나무로 불을 떼니까 해다 떼는데 당산이라 해서 뭐 떨어진 나무 갭이 하나라도 안 갖다 뗐어요. 거기서는 갖다 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보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 와도 못 안아질 나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호해요. 신성한 숲이라 여겨 나무 하나 베지 않고 지켜온 당산숲. 지금도 매년 풍어제를 지내는 숲은 오랜 세월 섬의 생태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관광지로 개발된 뒤에도 연약한 숲의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취재 카메라에 포착된 낯선 달팽이. 국내 미기록종인 달팽이다. 아직 이름이 없는 이 새로운 달팽이의 발견은 숲이 품은 무한한 생명력을 말해준다. 참 달팽이와 미기록종 달팽이까지 당산숲이 있는 한 홍도에서는 달팽이가 대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은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달팽이의 조상은 5억 7천만 년 전 바다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점차 무트로 올라와 살게 된 것이 지금의 육산 달팽이다. 제주도의 한 어촌 마을. 취재팀은 이곳 바닷가에서 달팽이를 찾아보기로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바닷물이 드나드는 마을 앞 해안가. 바다와 육지, 그 경계선에서도 달팽이들이 살고 있었다.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닿을 듯 말 듯한 지점. 그 비좁은 바위 틈 사이로 작은 생명들이 꿈틀댄다. 물에 사는 고둥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엄연히 폐로 호흡하는 육산 달팽이다. 해안가에 서식하며 돌틈에 낀 해조류를 먹이로 살아간다. 껍데기에 황백색의 띠를 두르고 있는 노랑띠 대추귀 고둥. 모양이 대추를 닮아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이곳에는 대추귀 고둥과에 속하는 달팽이뿐만 아니라 다른 달팽이들도 함께 살고 있다. 이 작은 달팽이도 마찬가지다. 크기가 1cm도 채 되지 않는 배꼽 기수우렁. 이 달팽이는 앞서 봤던 달팽이들과는 달리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 물속에서 생활하던 흔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껍데기에 주름이 있는 목주림 고둥 역시 아가미로 호흡한다. 입과 발을 이용해 움직이는 독특한 걸음걸이는 마치 자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목주림 고둥 무리를 살펴보면 껍데기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끝이 뾰족한 새끼 달팽이의 껍데기가 자라면서 점차 뭉툭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의 구별이 쉽다. 바닷가에서 생활하던 달팽이는 무트로 올라오면서 점차 육지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아가미 대신 폐로 숨을 쉬고 껍데기 입구를 막는 뚜껑도 점차 퇴화됐다. 하지만 몇몇은 아직도 그 흔적을 간직한 채 숲에서 살고 있다. 고목에서 자라는 버섯을 먹고 있는 달팽이들. 번데기 모양의 폐각을 뒤집어 쓴 번데기 우렁이다. 오래전 바다를 벗어난 달팽이의 몸엔 아직도 뚜껑이 달려있다. 산 우렁이에게도 뚜껑이 남아있다. 뚜껑은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뚜껑을 밀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산우렁이. 무태에서 사는 대부분의 달팽이가 점액을 붙여서 입구를 막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에는 땅에서 사는 육산 달팽이가 모두 134종이 보고돼 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는 그야말로 달팽이의 천국이다. 한라산 해발 1300m 지점.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속에서 특별한 달팽이를 발견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내장산 띠 달팽이다. 한눈에도 화려한 내장산 띠 달팽이의 몸과 껍데기에는 젓갈색의 띠가 둘러져 있다. 하지만 색대라 불리는 이 띠는 달팽이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조류나 포유류 같은 천적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달팽이의 위장을 돕는 일종의 보호색인 것이다.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방에는 좀 더 특이한 껍데기를 가진 달팽이가 살고 있다. 밭을 둘러싼 돌담 아래 모여있는 달팽이 무리. 바로 제주 배꼽털 달팽이다. 가시 모양의 털이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제주 배꼽털 달팽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털이 발달한 것이다. 별다른 공격 수단이 없는 달팽이에게 단단한 껍데기는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크고 무거운 껍데기를 짊어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껍데기를 벗어 던진 민달팽이다. 껍데기가 없어 집 없는 달팽이로도 불리는 민달팽이. 두 줄 민달팽이의 등에는 잃어버린 껍데기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반 달팽이보다 두껍게 발달한 외투막은 민달팽이의 몸을 보호한다. 점액의 양도 많아 매끄럽게 빨리 이동할 수 있다. 빠른 속도를 단단한 껍데기와 맞바꾼 셈이다. 깊은 계곡에서 또 한 종의 민달팽이를 만났다. 몸 길이가 15cm까지 자라는 대형종인 산민달팽이다. 산민달팽이는 특히 버섯을 좋아한다. 몸속에 독버섯의 독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어떤 버섯이든지 먹어치운다. 생기 넘치는 6월의 숲.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 숲은 더없이 분주하다. 녹음이 짙게 드리운 충북 청원의 산골 마을. 이곳에는 우리나라 달팽이 중 가장 큰 동양 달팽이가 살고 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동양 달팽이는 주민들에게도 친숙하다. 다리도 어떻게 배로 잘해서 좀 이게 겨우는 게 어떡한 게 뿔이 4개가 나왔네.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어왔다. 한낮의 만찬을 즐기는 달팽이. 귀엽고 어떻게 저런 짐승이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 이 마을에는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돌담이 있다. 그리고 이 돌담은 동양 달팽이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크기가 큰 만큼 눈에도 쉽게 띄는 동양 달팽이. 그래서일까? 동양 달팽이는 1850년경 한국 달팽이 중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우리나라에 잠시 정박했던 영국 해군의 한 군의관에 의해서였다. 남해안 어느 지역에 있는 섬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동양 달팽이를 채집을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 그 학회에 이걸 발표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달팽이를 대표하는 동양 달팽이. 기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쌍의 더듬이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큰 더듬이 끝에 달려있는 눈은 시력이 매우 나빠 빛과 어둠만 구별할 정도. 대신 온도나 바람, 냄새 등을 감지하는 작은 더듬이에 의지해서 장애물을 헤쳐나간다. 달팽이는 미끄러지듯 기어간다. 다리가 없는 달팽이는 발근육 전체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동이 느릴 수밖에 없다. 이때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은 험한 길을 매끄럽게 기어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작고 느린 달팽이지만 먹성만큼은 대단하다. 초식성인 달팽이는 버섯뿐만 아니라 이끼나 열매, 나무 등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운다. 엄청난 식성은 이빨과 혀의 기능을 하는 치설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치설을 자세히 보면 작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촘촘하게 배열돼 있다. 시골 마을의 창고. 시멘트 건물에 달팽이가 붙어 있다. 석회 성분이 있는 시멘트를 먹기 위해서다. 석회 성분에 포함된 칼슘은 껍데기를 만들고 새끼를 낳기 위해 꼭 필요한 양분이다. 건조한 날, 습도에 민감한 달팽이들은 밤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햇빛을 피해 돌틈이나 흙 속에 숨어있던 달팽이들이 일제히 몰려나왔다. 돌담 아래 이끼를 먹느라 여념이 없는 남방 밤 달팽이. 크기가 동양 달팽이의 반도 채 되지 않는 남방 밤 달팽이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종이다. 짝짓기와 산란에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름 한철 짧은 사랑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 충분한 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작고 느리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달팽이들의 운명. 달빛 속에 잠들지 않는 달팽이들의 밤이 그렇게 깊어간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쏟아진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달팽이의 짝짓기 시기는 6월에서 8월 사이. 제주밤 달팽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다. 여름날의 로맨스가 시작된 것이다.
뒤를 쫓으며 구애하는 달팽이. 상대방의 꼬리를 자극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끈질긴 정성에 감동한 것일까? 서서히 반응을 보이는 달팽이. 마침내 구애가 성공했다. 동양 달팽이 한 쌍도 사랑을 나눌 준비가 한창이다. 대부분의 달팽이는 암수 한 몸인 자웅동체지만 더 좋은 후손을 얻기 위해 서로의 정자를 받아 수정을 한다. 짝짓기 중 달팽이의 몸에서 뭔가가 나와 상대방을 찌른다. 반투명한 막대 모양. 바로 사랑의 화살이라 불리는 연시다. 연시는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도구로 달팽이만의 독특한 사랑법이다. 연시의 자극이 끝나면 달팽이들은 서로의 생식공 속에 자신의 정자를 전달한다. 대개 정자 교환이 끝나기까지 달팽이의 짝짓기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남짓. 마침내 긴 사랑의 여정이 끝나간다. 짝짓기가 끝난 후에도 달팽이는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서로의 몸을 입으로 닦아준다. 달팽이들의 짝짓기는 다른 상대를 만나 평균 5번 정도 반복된다. 생명의 씨앗을 건넨 달팽이들은 이제 산란의 시간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달팽이에게 여름은 사랑의 계절만은 아니다. 습도에 민감한 달팽이에게 뜨거운 여름은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다. 달팽이는 호흡공으로 몸속에 공기를 넣어 호흡을 한다. 이때 폐의 역할은 몸을 둘러싸고 있는 외투막이 담당한다. 습도가 높아야 숨을 쉴 수 있는 달팽이. 달팽이가 습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밤 달팽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일반 달팽이는 외투막이 껍데기 안쪽에 있는 것과는 달리 밤 달팽이는 외투막이 넓게 펼쳐져 껍데기를 둘러싼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직접 받아 호흡하기 위해서다. 태양의 열기가 절정에 이르고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 달팽이는 여름잠에 들어간다. 달팽이는 점액으로 껍데기 입구를 막고 나무나 바위, 낙엽에 몸을 붙여 이중으로 외부와 차단을 한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달팽이는 추운 겨울에도 겨울잠을 잔다. 달팽이에게 껍데기는 건조함과 더위, 추위를 막아주는 만능의 집인 셈이다. 달팽이에겐 새로운 생명의 시기가 찾아왔다. 짝짓기를 한 지 한 달. 달팽이가 산란을 시작한다. 오른쪽 목에 있는 생식공에서 30분 간격으로 알이 빠져나온다.
산란 장소는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속. 알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꼬박 이틀 동안 계속된 산란 끝에 달팽이는 모두 7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 20일 후 마침내 알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린다. 처음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 새끼 달팽이는 부화 과정에서 알 껍데기를 먹는다. 칼슘이 풍부한 알 껍데기는 어린 달팽이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다. 무사히 알에서 깨어났지만 아직은 약하기만 한 작은 생명들. 이들 중 몇 마리가 어른 달팽이로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8월에) 비갠 어느 날 그늘진 풀숲에서 동양 달팽이를 만났다. 어미 몸에는 새끼 달팽이가 올라타 있다. 투명했던 몸의 색이 제법 선명해졌다. 도라지 밭에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기운차게 움직인다. 달팽이의 수명은 2년에서 5년 사이. 새끼 달팽이는 나이가 들수록 커져가는 몸집과 함께 껍데기가 감기는 횟수도 늘어나면서 성장하게 된다. 제주도의 농촌 마을. 비가 오자 달팽이들이 돌담 위로 몰려나왔다. 흔히 명주 달팽이라고 불리는 달팽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녀석. 오랜만에 내리는 비에 한껏 여유를 즐기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달팽이의 출현은 심각한 문제다. 아이고, 저는요, 농촌에 사나요. 그것이 우리 농작물 피해라보나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고 밑강낭이 달팽이 또 약을 해야 돼요. 지금 달팽이 죽으라고. 늦은 밤 상추밭에 달팽이가 모여들었다. 달팽이는 숲속보다는 주로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 살면서 뜨거운 한낮에는 땅속에 숨어 있다가 습도가 높아지면 나와서 밭작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농민에게 달팽이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달팽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 제초제가 뿌려진 방중 옆 풀숲. 여기저기 달팽이 껍데기가 즐비하다. 독성 강한 제초제는 잡초뿐만 아니라 달팽이같이 연약하고 작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달팽이의 사라짐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82년부터 반딧불이 서식지로 보호받고 있는 전북 무주의 숲. 늦 반딧불이 애벌레가 사냥에 나섰다. 성충이 되기 전까지 왕성한 식욕을 자랑할 시기. 사냥의 표적은 달팽이다. 늦 반딧불이 애벌레는 꼬리 끝에 있는 빨판으로 달팽이의 몸에 달라붙어 달팽이의 큰 더듬이를 공격한다.
집요한 공격에 달팽이가 몸을 웅크린다. 거품 모양의 점액을 내뿜으며 저항하는 달팽이. 거품은 천적의 공격을 둔화시키고 입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거품이 얼굴에 묻은 애벌레는 섣불리 다가서지 못한다. 그 사이 달팽이는 늦 반딧불이 애벌레를 떼어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껍데기를 흔든다. 그러나 애벌레는 쉽사리 물러서질 않는다. 한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승부는 정해졌다. 애벌레는 그늘진 곳으로 달팽이를 끌고 들어간다. 그런데 최근 반딧불이 생존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로 달팽이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주변에서는 달팽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골목이나 집 마당에서 살기도 했던 달팽이. 그러나 지금은 제주도와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시골에서조차 이 달팽이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예전보다는 그 농작물을 키울 때 아무래도 농약의 영향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달팽이 개체수도 줄어들 거고, 당연히 그 달팽이가 없어지면은 달팽이를 먹이로 먹고 사는 원문산 반딧불이라든지 늦반딧불이는 당연히 멸종이 될 수밖에 없죠. 달팽이는 보통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머물며 산다. 취재팀은 달팽이 전문가와 함께 두타산을 찾았다. 이곳은 대표적인 한국 특산 달팽이의 서식지 중 한 곳이다. 풀숲을 뒤지니 큰 깨알 달팽이가 먼저 발견됐다. 낙엽 밑이나 잔돌 틈에서 생활하는 큰 깨알 달팽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깨알 달팽이과에 속한다. 껍데기의 길이는 4mm, 이름만큼 크기도 깨알 같다. 그나마 큰 깨알 달팽이가 깨알 달팽이과에서는 가장 크다. 두타산 입술 대고동 아제비도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이 달팽이는 1991년 학계에 최초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두타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한국 특산종이다. 현재까지 제가 조사하고 다른 유사 관련된 학자들의 이름을 빌어서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출현된 지역은 바로 요 장소입니다. 얘가 출현한 지역은 바로 요런 지역이에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 될까요? 반경 한 10m, 20m 이렇게 고립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멸종 위기에 몰린 이제 취약된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육산 달팽이 134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종은 무려 50여 종이나 된다. 특히 한정된 지역에 고립돼 생활하는 달팽이에게 환경 변화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달팽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251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 2종만이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달팽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동해의 화산섬 울릉도. 울릉도에 살고 있는 달팽이는 모두 22종.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거문도 다음으로 다양한 달팽이가 살고 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특성상 고립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달팽이는 특산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취재팀은 나무 밑둥에서 달팽이 무리를 발견했다. 바로 울릉도 특산종인 울릉금강입술 대고둥이다. 지나가는 개미에도 깜짝 놀라 숨어버리는 달팽이. 조심성 많은 녀석은 오랜 세월 섬의 환경에 적응해 살아왔다. 울릉금강입술 대고둥은 일반 달팽이와는 달리 알이 아닌 모양을 갖춘 새끼를 낳는다. 이 달팽이를 포함한 울릉도 특산종 달팽이는 모두 4종. 취재팀은 울릉도 특산종 중 가장 크기가 큰 울릉도 달팽이를 찾아보기로 했다. (4일간) 계속된 탐사. 그러나 달팽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껍데기 크기가 1.5cm 정도, 젓갈색에 진한 한 줄의 띠가 있는 울릉도 달팽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울릉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팽이였지만 지난 5월 이준상 교수가 섬을 찾았을 때에도 단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평생 섬에서 살아온 주민들도 달팽이를 본 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달팽이는 두 가지를 봤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흰색조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밤색 비슷하게 그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본지는 한 15년 전, 한 10년 이후로 생각합니다. 과거도 뭐 많지는 않았는데 뭐 조금 봤고, 요즘은 아예 막 자체를 감추고 영업 없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대로 울릉도 달팽이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탐사 마지막 날. 섬에서 철수를 앞둔 취재팀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 깊은 곳까지 들어가 조사했다. 마침내 그늘진 수풀에서 발견한 달팽이 껍데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찾았던 울릉도 달팽이의 껍데기였다. 더 이상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울릉도 달팽이. 이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울릉도 달팽이의 전부였다. 아직 이 울릉도 달팽이의 뭐 유전적인 그런 가치도 지금 우리가 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생태 찾기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면은 진짜 그 가까운 미래에 이 지구상에서 영영 이 울릉도 달팽이는 우리 손에 우리 세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멸종된 종의 한 한 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달팽이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찾기 힘들어진 울릉도 달팽이. 그러나 울릉도 달팽이가 얼마나 무슨 이유로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달팽이가 사라진 곳이 있다. 전북 김제시의 새만금 지역. 과거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던 이곳은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였다. 그러나 방조제로 물길이 막히면서 이 지역 생태계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발을 끄집어내서 그 수분에 의해서 미끄러져 가야 되는데 못 갈 수 있는 그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곳에서 살던 동식물 중엔 멸종 위기종인 대추귀고등도 포함돼 있었다. 길이 33km,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 올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막대한 용지가 확보됐다. 지도를 바꾼 대역사였다. 그러나 그와 맞바꾼 것은 수많은 생명이었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생태계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고 무수한 생명이 새만금을 떠났다. 지금 아마 죽은 채로 있을 겁니다. 폐각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이 고등은 이제 그 바닷가, 특히 이제 세립질에 뻘로 된 갈대밭 속에 햇빛이 좀 덜 드는 곳에 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바닷물에 직접 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해안선을 좁히다 보니까 이 대추귀고등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죽음을 앞둔 새만금 지역의 대추귀고등 수십 마리가 보성의 기수지역으로 옮겨졌다. 그동안 대추귀고등을 모니터한 환경단체와 함께 서식지를 직접 확인했다. 촉촉이 젖어있는 갈대밭 사이에 대추귀고등이 있었다. 둥근 껍데기가 대추처럼 생겼다 하여 대추귀고등이라 이름 붙여진 달팽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대추귀고등은 서식지역 생태 환경의 건강 정도를 말해준다. 대추귀고등이 살고 있는 갈대숲 바로 옆 냇가에는 달팽이의 사촌이라 할 수 있는 기수갈고등이 살고 있다. 기수 지역에서 서식하는 이 두 종이 살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만큼 대추귀고등과 기수갈고등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뭐 반딧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을 내 아이가 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걔들한테 그런 권위를 뺏어야 됩니까? 내가 봤던 것을 내 아이도 보고 내 아이가 결혼해서 또 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아버지가 봤던 자연과 이런 생물들을 걔들도 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그것을 무슨 권위로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냐. 거제도의 한 관광지. 산책로 옆의 작은 숲에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육산 달팽이들이 산다. 충무띠 달팽이는 제주도와 남부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종이다. 또 다른 달팽이를 찾고 있던 취재팀의 눈에 숨어있던 달팽이 한 마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껏 아무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 희귀종. 죽어있는 달팽이 껍데기 3개로 그 존재를 확인해왔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거제 외줄 달팽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거제 외줄 달팽이가 사라질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서식지가 관광지 안에 있어 언제 숲이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제 외줄 달팽이.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이 달팽이는 우리가 본 살아있는 마지막 거제 외줄 달팽이가 될지도 모른다. 육산폐류는 다른 어떤 생물군보다도 굉장히 고립성이 강해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 전체의 개체군 전체가 파멸이 돼버리면 비록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그 종이 멸종이 됐다고 하는 걸 의미하고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선 시급한 놈들은 보호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재팀은 참 달팽이 서식지인 홍도를 다시 찾았다. 새로운 아침을 즐기러 나온 달팽이들. 그 속에 어느덧 성큼 자란 새끼 달팽이들도 있었다. 이 땅의 달팽이들이 그래왔듯 느리지만 치열하게 살아갈 작은 생명들. 그러나 달팽이의 내일은 여전히 위태롭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을 볼 수 있을까? 이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눈을 돌릴 때이다.